면전에서 누구의 면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모든 세력 힘 합쳐야. 임종석, 이 넘어서려는 분 지지. 여기서 말한 이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찬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이랬다는 거죠. 대화 내용만 보면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어땠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래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됩니다. 민주당의 구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을 본질로 하고 당연히 할 얘기들 해야 되고 언제든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은 일상적이라 되고 뭐 그걸 제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유경진 의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가 되새겨 보기도 하는 얘기인데 운동장 넓게 쓰자. 현대축구죠. 네,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의 대화입니다. 웃으면서 만나고요.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분을 지지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사실 싸우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네. 지난 총선 때 공천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되게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앞에 있는데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당신이랑 싸울 사람 경쟁자 지지할 거예요잖아요. 원론적 이 말은 그렇죠. 그만큼 운동장을 넓게 쓰고 네. 다양성을 갖고 가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기하는 후보를 난 지지하겠다. 뭐 맞는 말인데 그럼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당장 어떤 비판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숱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고한 일극체제 아니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조기 대선 네.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권 박탈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비명계 주자 또 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나서 자기 영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고 최근 중도 보수라는 그런 이슈도 꺼내면서 뭐 나름 당내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권의 비판은 물론이고 그렇다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지위를 보다도 확고히 해가는 과정이다. 저런 얘기도 저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임종석 전 실장도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도 영역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걸 또 인정해주고 저는 저런 모습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네. 현재로서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발언 자체도 말이죠. 면전에서 다소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가고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센 얘기들 같지만 사실 이런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상당히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오히려 이게 나은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한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넘어서려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뚜렷이 나온 사람은 없죠. 네. 뭐 본인일 수도 있죠. 본인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다른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아무래도 좀 지금 지지세가 잘 안 나오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로 네.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한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저 자리에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이죠.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앞두고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 사람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동안에
비명 횡사 공천해서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실장한테 가혹하게 공천했잖아요. 박용진 전 의원도 가혹하게 내쫓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손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권 가는데 나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자리 좀 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은 임종석 실장으로 봐서는 지금은 안 돼도 차기는 내가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죠. 예, 마키아벨리즘하고 비슷해요. 네. 목적으로 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윤리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목적으로 해서 나는 간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또 대화 지금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김경수 다 하는데 빠진 대권 주자 한 명이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 이분은 아예 빼놨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자기 후보군도 좀 갈라치기 하면서 네. 자기한테 힘 모을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최 교수님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과는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애매해요. 네. 성과가 있긴 있지만 동상이몽이긴 하지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양쪽 동상이몽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유 잘해봅시다라고 지금 손을 쓱 내밀었는데 거기 사실 이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공개 자리로 이 비공개로 얘기를 하기 전에 취재진이 다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이 나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는 분을 지지합니다라고 철벽을 친 건데 근데 이렇게 철벽을 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플러스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당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한 건 아닌데 선거 국면에서 혹은 차기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공간을 비명계 인사들한테 좀 열어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창렬 교수님. 이렇게나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칼같이 딱 철벽을 치는데 뭐 공간을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안 들어가게 할 리가 없죠. 지금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총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포스트에 박아놔야 포지셔닝 시켜놔야 대선 경선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요. 네.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걸 갖는 자리예요. 네. 저는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저건 비판적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도 듣기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저 얘기는. 당연히 저런 사람들 품어야죠. 포용하고 자리 주고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요?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지. 선대위원장 자리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직도 있고 공직도 있고 당직도 있고 많기 때문에 네. 저분들도 마찬가지. 비명계 저분들 저런 목소리 좀 내야죠. 무조건 저는 당신 지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신의 충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래야 자신의 또 위치도 확보이 되고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후보가 되고 양쪽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분들이 저희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자리 주고 또 시너지 효과 내고 언론을 향해서 또 관용도 보여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 일상적인 전 절차라고 봐요. 당연히 자리 마련해 주겠죠. 네. 선대위원장도 하고 선대본부장도 시키고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봐왔던 거 아닙니까? 네. 뭐 별다르게 볼 사안도 아니다. 뭐 통상 이래 왔는데 왜? 뭐 이 말씀이에요. 그 임 전 실장이 얘기한 것도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일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대선 치르고 하는 거지 뭐 약간 이 말씀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비명계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부터 지난 13일에 만났었고요.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어제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오늘 또 김동연 지사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를 지금 한 명 한 명 다 지금 일일이 만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아까 저희 얘기에도 살짝 나왔죠. 박용진 의원 비명 행사로 얘기되는 지난 총선의 어떤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인데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랑 만나셨어요? 예. 왜 만나셨어요? 만나고 싶던가요? 공천 잘리고도 왜 만나셨어요?
저도 진짜 사람이니까 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재명 후보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 갖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했으면 개인적 감정대로 움직였겠지만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고 조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 불안함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드리자. 네. 박용진 전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딱 내 전화에 이재명 후보라고 이름이 딱 뜨는데 아이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의를 생각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 본인의 이 전화에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후보라고 전화가 떴을 때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박용진 전 의원만 있겠느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지사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명계를 지금 차곡차곡 만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다 같이 비명계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품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은 다른 비명계가 아직 네. 지지율이 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 호응하는 자세죠. 네. 일단 점심 먹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누그러졌어요. 아주 가혹한 비판 안 하고 아주 우호적인 메시지 나오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저렇게 표현이 달라지나 이런 정도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용진 전 의원하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비명행사 공천 때 아주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내쳤잖아요. 다른 후보 계속 내면서도 하여튼 아예 배제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기점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나오거든요. 2심에서 상당히 1심에 준하는 유죄 실형이 나온다면은 네. 그때는 저는 상당히 비명계가 움직일 거로 봐요. 뭐 한 달 후지만은 네. 그때 되면은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네. KTX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데 이 법원의 재판은 이거는 옛날에 비둘기호보다도 더 안 가잖아요. 안 가 아예. 네. 뒤에 특급 KTX 온다고 아예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진 수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아마 서둘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가 온다면은 비명계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를 본격적으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기폭제 중에 하나가 지금 여야가 다 찬성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시큰둥한 게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개헌. 지금 87년도 체제 이후에 지금 네. 한 50년 됐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다음 대통령 또 탄핵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진영 논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콕 집어서 선거법 2심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이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3월 26일 지나서 3심도 더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개헌을 고리로 비명계가 뭔가 세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 김동연 전 지사죠. 이 김동연 현 지사죠. 근데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 얘기할 거예요. 뭐 개헌 필요합니다라고 개헌 필요성 다시 얘기를 할 거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랑 연대해서 서명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었으니까 그때 서명한 거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김동연 이 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김동연 지사 말고 사실 이미 앞전에 만났던 비명계 인사들도 다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개헌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원포인트 개헌, 2단계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표께서는 그 개헌 관련해서는 경청을 하셨고, 다만 지금은 그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헌 정치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조금 요구를 했고요. 이 대표께서는 나도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은 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조금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실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개헌을 암시하는 듯한 말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헌법 개정 등 연합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고 대표가 고민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고민해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스탠스가 그거다라는 건데, 근데 다 같이 지금 비명계 인사들이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최창일 교수님, 개헌에 대해서 이 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비명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역시 2심 판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항소심 판결. 공통적인 의견이시네요. 그건 아주 결정적일 겁니다. 아마 2심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대선 전에 네. 대법원 판결까지 그런 게 나오면 뭐 그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대선 전에 아무리 봐도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아까 KTX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헌은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에서 87 체제를 종식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개헌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구도가 개헌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과거처럼 정말로 사회적 공감대, 정치적 공감대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또다시 개헌이 정치적 하나의 그 계산의 하나의 고리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개헌이 뭔가 이른바 그들의 표현을 믿으면 내란 극복에 방해가 된다. 개헌이라는 게. 물론 고려될 수 있으니까. 네. 여론이 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명계도 마찬가지고 개헌이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 그럼 비명계가 개헌을 하나의 접점을 해가지고 뭉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과연 지금도 아무리 비명계가 2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연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면서 개헌에 찬성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현역 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듯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듯이 말이죠. 네. 이것도 저는 그래서 개헌은 대단히 당위적이고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결국 이 모든 거는 3월 26일에 나올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항소심 당선 무효형 가능성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남FC에 무슨 제3자 뇌물 제가 먹었습니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예산지원되는 산하기관에 실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또 FC 직원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업 딴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알았다는 증거도 물론 없어요. 그런데 기소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나 억울해요 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나는 당선 무효형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라고 굉장히 당연하게 자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소심 결과. 저는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거다. 나올 것이다. 당연히 저는 나올 거로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는 뭐 1심에서도 그건 그냥 통과가 됐잖아요. 무죄로 네. 됐잖아요. 백현동 거는 너무 좀 뚜렷하잖아요. 국토부의 압력, 공갈을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패널까지 갖고 와서 설명했는데 전혀 뭐
이재명 대표 측이 동원한 증인도 그런 거 없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란 말이죠. 지난 11월 달에 위증교사 사건은 굉장히 중형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네.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게 중형이 나왔어요. 당선 그랬죠. 무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유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얘기니까 제가 봐도 증거나 증인이 새로 나오지 않는 한 2심에서 뒤집히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법리적으로. 근데 법원이 다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조작했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나온 거예요.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왔고 거기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도.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말 알고서 고의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 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감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워낙 네. 법원의 재판이 예측 불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같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네. 3월 26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